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43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0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9월 1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경술월 무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무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의 무토가 되겠습니다. 자, 술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요. 이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는 토의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요. 천간으로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토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 역시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하나는 무토, 하나는 기토 이렇게 구분해 놓은 뜻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무토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성향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했고, 만약에 차이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토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할 실익이 없겠죠.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좀 상반되는 개념이지만, 양은 음을 보좌해주는 개념이고요. 음은 음도 양을 보좌해야 된다. 서로 공존하는 관계가 바로 음양의 개념이고, 서로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남자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여자와 같은 것인데, 남자라고 하는 것 강하고 좀 투박하고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 여자는 부드럽고 이러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도 양토하고 음토하고 성질이 다른 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높고 넓고 이러한 개념의 좀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토에 비해서 음토는 작고 좁은 그러한 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할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라고 비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과 같습니다. 산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넓은 평야라든가 광야 같은 이런 아주 광활한 또는 아주 높은 그러한 산이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전원토는 전원 밭, 그러니까 논밭 같은 개념, 원은 동산이죠. 그래서 정원 같은 개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작은 분토라고 해서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작은 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무토하고 기토하고 또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양토인 무토는 마른 땅의 건토라고 보고,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습리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습리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진흙이라든가 물기를 가지고 있는 모래 같은 것인데, 아주 작은 개념의 그런 토를 기토라고 하는 겁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토하고 기토 똑같습니다. 무토나 기토나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삶의 어떤 터전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비옥해야 좋은 것이고요. 또 동토가 돼서는 안 되고, 또 열토가 돼서도 토는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불모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황무지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동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땅이 얼었다고 하는 겁니다. 기온은 크게 내려가 있는데 온기가 없는 것을 말하고요. 반대로 열토, 뜨거울 열자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화는 왕한데 수기가 부족한 것을 말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수화가 조화가 맞지 않으면은 이렇게 동토가 되거나 열토가 되는 그러한 불모지,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수화가 조화가 되는 수화 기제가 되는 것이 아주 좋은 그러한 아주 좋은 그런 토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수라고 하는 것은 뭐 임수, 개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토가 쓰는 수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우선적으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 정화가 있는데, 토가 쓰는 화는 대체적으로 병화를 우선적으로 씁니다. 물론 개수가 없을 때 임수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없으면 정화도 쓸 수 있겠지만은, 개수 관목을 위주로 수화 기제를 노리는 것이 바로 이 무토, 기토, 이건 공통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니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게 되고요. 또 무토하고 기토의 차이는 뭐냐면, 기토는
광활한 산이라는 평이라든가 높은 산과 같은 그런 방대한 토이기 때문에 후중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후중, 두텁고 무겁다. 토라고 하는 것은 쌓이면 쌓이면서 두터워지고요. 쌓이면 쌓일수록 무거워지죠. 그렇게 토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후중해져서 토가 막히게 되는 거죠. 땅속 저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 알 수 없습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땅이 다져지게 되면은 마치 하나의 돌덩어리처럼 변하는 것이 바로 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가 금을 생한다라고 하는 이치가 뭐냐면 땅이 다져져서 하나의 어떤 큰 덩어리가 됐을 때 그것이 다시 변해서 금으로 바위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토생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이암이라든가 역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사암 같은 것도 있었죠. 사암, 뭐 퇴적암 같은 것들 말하는 겁니다. 이암은 역암은 바위 덩어리들이 뭉쳐가지고 된 바위고 사이는 모래사자죠. 사는 모래가 묻혀져서 된 바위, 이암은 이제 진흙 같은 거, 진흙 리자가 니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뭉쳐서 된 바위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토생금에서 금을 생하는 것이 토의 목적이 아니고요. 토라고 하는 것은 그 땅 위에 나무도 살고요. 여러 가지 미생물들도 살고 그 땅 위에서 동물들도 살고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 것이 무토기토라고 하는 토의 역할인 것이지 이것이 토생금에서 바위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원래 토의 목적은 아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무토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나무도 없고 불모지가 됐을 때는 뭐 부차적으로 이렇게 토생금하는 부차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지만 원래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살 수 있는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무토는 후중해졌을 때 울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땅이 울체되지 않도록 막히지 않도록 소토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토는 개수병화와 아울러서 간목을 함께 쓰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토는 작은 토이기 때문에 병화 개수만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기토는 작은 토이기 때문에 간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목이 많아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기토는 간목을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정도 기록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원령 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월 절기는 뭐가 있죠? 자, 한루가 되면서부터 유월에서 술월로 넘어온다고 말씀드렸고요. 한루와 상강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한로 차가운 이슬이고요. 상강은 서리가 내린다라고 하는 절기죠. 기후 자체가 신월에 비해서 6월에 비해서 술월이 더 기온은 하강하고 차가워진다. 왜냐? 신월에서 6월에서 술월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은 겨울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니 신월에서 6월에서 술월, 또 술월에서 해월로 넘어가면 기온은 점점 하강해서 차가워진다. 즉 기온이 차가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뭐가 필요하다? 조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조후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병화로서 조후를 해야 한다. 조후가 돼야지 따뜻해지고 따뜻해져야지만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러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술월은 가을이 되죠. 계절로는 가을인데 술월만 가을이 아니라 신유, 술월이 모두 가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2달 중에서 3개월씩 묶어서 4개월이 되는 것이니 해자 주걸은 북방수로서 겨울이 되는 것이고요. 인묘진월은 동방으로서 목으로서 봄이면서 계절은 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오미는 남방화로서 계절은 여름이 되는 것이고요. 신유수는 서방금으로서 그 다음에 계절은 가을이 된다. 신월은 초가을, 그래서 입추가 되면서 신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유월은 중추, 신월에서 유월로 넘어올 때는 절기가 백로가 되면서 신월에서 6월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술월은 늦가을이 되겠죠.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같은 개념이면서 6월에서 술월로 넘어갈 때는 지금 말씀드렸던 한루가 되어야지만 월이 또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신유술 이쪽은 서쪽이라고 말씀드려서 서쪽 금이 왕한 금왕절이다라고 신월 6월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신월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금이 왕한 반면에 술월은 금의 쇠지가 되는 반면 토는
술월에 토가 왕한 계절, 술월은 마치 무토가 4월에 태어난 것처럼 토가 왕하다서 이 술월은 4개월이라고 해서 진술충미월이 모두 토가 왕한 계절.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목은 임묘월에 왕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사오월에 왕하고 금은 신유월에 왕하고 수는 해자월에 왕한데, 토라고 하는 것은 명리서에 뭐라고 했냐면 사후에 기생하면서 환절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게 있습니다. 사후라고 하는 것은 내 모퉁이를 말하는 것이고요. 내 모퉁이가 바로 진술충미의 위치를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모퉁이를 사후 기생한다. 말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은 남동쪽이 되겠죠. 남동쪽에서 임묘진에서 사오미로 넘어가는 쪽이 환절기가 되는 것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남서쪽에 있으면서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것. 술은 신유술에 있으면서 서쪽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것.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겨울에서 임묘진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진술충미월. 그래서 진술충미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면서 환절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 토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술월에토는 비록 지장간 속에 정화를 암장되어 가지고 있지만은 술토는 매우 차가우면서 건조한 땅이라고 하는 것. 또 술월의 특징이 된다. 단 오늘 같은 경우에 무토일간이 태어났죠.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원령 자체가 토가 왕하니 무토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마치 걸록격과 같이 일간이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무토는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된다? 후중해진다. 후중해지면 어떻게 된다? 울체가 되고 막히게 되면 이 토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소토소벽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술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뭘 얻어야 되냐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얻어서 왕한 무토를 갖다가 소토소벽해서 울체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술월이라고 하는 환경은 늦 가을이면서 겨울로 넘어가는 단계에 매우 차갑습니다. 기온은 저온이죠. 차가우면서 건조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나무라고 하는 것이 술월의 간목은 금방 말라서 죽게 되죠. 왜냐? 물도 없는 상태에서 기온이 하강되어 있으니 금방 말라서 죽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술월의 무토는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재성인 개수가 이렇게 있어주게 되면 이 개수로서 무토도 건토, 술토도 건토가 되죠. 개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건토를 갖다 윤택하게 비옥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개수로서 간목을 갖다 생조해 주게 되면 능히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소벽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무토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다. 그래야지만 숲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 어떻다? 기온은 하강하기 때문에 이제 간목개수를 얻은 연후에는 병화를 얻어서 사주 자체가 차갑지 않도록 조후해 줄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뭘 가지고 용신을 취한다? 간목, 병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개수, 이렇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배합을 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술월에 무토가 태어났을 때 사주를 배합하는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으로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전체 사주 8글자가, 사주 8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될 것이고요. 무토가 태어난 원령 술토라고 하는 것도 양토가 됩니다. 그래서 양대 양이 되는 것인데, 무토가 술토를 봤으니 양대 양, 저거는 비견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비견격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무토가 4월에 태어나거나 또는 무토가 진술, 충미, 월 등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매우 왕하죠. 그래서 무토가 4월, 무토가 또는 진술, 충미, 월에 태어났을 때는 걸록격으로 이렇게 해서 걸록격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걸록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어떻다, 세력을 얻었다, 일간이 왕하다, 신왕
신흥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신흥사주.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왕하게 되면 후중해지고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후중해지면 울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간목을 수생목해서 생주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저온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한 것은 수로서 계수로서 윤택하게 해주면 되는 것이고, 저온 기온이 차가운 것은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해주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 입장에서 편관에 해당이 되고요. 무토는 천간으로 뭐가 된다? 간목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간목. 그래서 본시 간목이 천간에 투출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목이 투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투출하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지지 암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암장된 간목을 치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암장된 것 가지고 이 왕토를 갖다가 다 소토하는 데는 힘이 좀 부족할 수 있겠고요. 또 술월에 이렇게 원래는 인오 술화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거는 완전한 삼합이고요. 그 다음에 삼합이 한 글자가 빠져도 합력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오화국이 될 수도 있고요. 오술화국이 될 수도 있고, 또 인술화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인술준삼합이 되는 것, 오술준삼합이 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당연히 합력이 있다라고 보지만, 인술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본기인 오화가 빠져 있기 때문에 합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합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나 일단 중요한 것은 합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는 것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합력이 없다라고 보더라도, 자, 술월 건조하죠. 인목 자체도 수기가 없으면 건조한 목이 되는 것이니 반드시 수기가 있어서 이 건조한 환경을 갖다가 좀 윤택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일지를 보게 되면 다시 술토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술월에 이 토가 왕인데 다시 술토를 봤기 때문에 토는 더 왕해지고요. 사주는 더욱 건조해지죠. 토지지로 진토라고 하는 것과 진토와 술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술토 같은 토일 것 같지만은 진 안에는 계수가 암장되어 있고요. 술 안에는 정화가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술토는 진토는 예를 들어서 습토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진토냐 습토냐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토라 하더라도 충이 되기 때문에 썩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토는 왕한데, 이 왕한토를 암장된 인목 가지고 이렇게 완벽하게 소토하기는 매우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드시 수가 있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연간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임수가 있긴 있는데 뿌리가 하나도 없죠. 인에도 통근될 수 없고요. 당연히 술에도 통근될 수 없습니다. 선생님, 술 중에 있는 신금 가지고 또 생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술 중 안에 있는 정화하고 같이 신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신금 가지고 임수를 생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 이제 월간에 경금이라고 하는 식신이 있어서 금생수, 토생금, 금생수 해서 이렇게 생은 한다 하더라도 경금 자체가 술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왕한 세력을 얻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기가 좀 부족한 사주 국세가 되겠고요. 토가 왕하니 토도 소토소벽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된다. 지지로는 건조한데 천간으로는 토생금 금생수에서 겉은 반반해 보이는데 속은 매우 건조되죠. 겉과 속이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가 되게 되면 아까 제가 수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생시가 이제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연간에 있는 임수가 자에 통근할 수 있겠고요. 더욱더 좋은 것은 이제 시간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게 되면은 수는 부족하지 않는 정도로 볼 수 있으나, 술월에 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술월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늦 가을이면서 겨울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주가 좀 춥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 화를 가지고서 조우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데, 어떤 분 이제 가르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술중 정화 가지고 충분히 조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술중에 있는 정화 가지고는 충분한 조우가 되지 않고요. 또 어떤 분들은 토가 있으면 조우가 된다. 토 가지고 조우를 한다. 쉽게 말하면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토로써 조우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치를 물어보면, 자, 날씨가 추울 때 땅속 동굴에 들어가 있으면 춥지 않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이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조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고, 뜨거운 것을 차갑게 만드는 것이니, 뜨거운 것을 차갑게 만들려면 수가 필요한 것이고요,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려면 화가 필요한 것이지, 토를 가지고 조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술중 정화가지고 조우하려면 매우 부족하고, 오히려 인중에 있는 병화를 가지고 조우하는 것이 월등히 좋다. 이걸 어떤 분들은 이제 땅속의 동굴 안에 모닥불 피워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굴 속에만 있어서 계속 평생 살 거냐고요. 지금 동굴 밖으로 안 나올 거냐고. 그러면 조우라고 하는 것은 동굴 안에만 따뜻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집만 따뜻한 게 아니라 천하가 따뜻해져야지, 나만 혼자 그렇게 혼자서 평생 그 쥐구멍에서 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술중정화를 가지고 또 조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낭설은 믿지 마시고요. 이거는 화운으로 가서 좀 화가 살아나야지만 사주가 원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해지도 마찬가지겠죠. 개해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역시나 임자시와 마찬가지로 해수에 이 임수가 뿌리를 둘 수 있죠. 단 요 개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일간부터가 자꾸 합을 하려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사주가 혼탁해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일단 수기를 얻었습니다. 그럼 수기를 얻었고, 그 다음에 일간 왕안이 반드시 조후의 개념으로서 화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자, 무토가 수월에 태어나서 무술일주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경금이죠. 일간무토라고 하는 것이 매우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 있는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 해줘야 되고, 수로서 간목을 이렇게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사주 국세는 어느 정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간목을 갖다 극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금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임수가 옆에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경금이 간목을 이렇게 극하기보다는 임수를 생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생함을 하느라고 극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탐생 망극, 어떤 분들 이제 탐생 망 극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죠. 나도 이렇게 써놨긴 했는데, 여기서 생각을 하고 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 극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다른 무토가 와서 요 임수를 극한다거나, 아니면 화가 와서 이 관계를 깨게 되면 이때는 경금의 간목을 또 파할 수도 있다. 또는 예를 들어서 대운이라 세운 같은 데서 이렇게 다시 경금 같은 것이 오게 되면 얘를 또 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주 원국만 놓고 볼 것은 아니고요.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사주는 천변만화로 아주 변화무쌍하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사주는 항상 원국만 보는 것이 아니고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또 세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진시 같은 데가 되면 진술충이 되죠. 진충 계속 못 씁니다. 이 충하게 되면. 그리고 또 토충이죠. 진술충, 충비충은 토충인데, 토충은 뭐라 그러냐면 붕충이다. 붕. 같은 것끼리 충하기 때문에 인신충, 사해충, 좌우충, 유충은 금목충 또는 수화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하게 되면 어느 하나가 깨지거나 박살이 나는데, 토충은 충이 되면 오히려 토가 왕해진다. 그래서 이거 술월에 토가 왕하죠. 진술충 되면 토가 더 왕해지게 되고, 토가 이렇게 왕해지게 되면 뭐다? 금은 매몰될 수 있고, 매금될 수 있고, 임수는 매몰될 수 있다. 이 임목 하나 가지고 뭐 한다? 얘네들을 다 소토할 능력은 없다. 차라리 금으로서 토의 기운을 설기순세해서 수를 생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나을 수 있는데, 이건 일간이 너무 왕해서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는 얻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화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서 수가 좀 더 살아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볼 수 있고, 무옷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이제 인옷을 화국을
오술 화국을 완전히 갖춰서 사주가 매우 건조해져 있는 그런 사주. 따라서 운은 어디로 가야 되죠?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데,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여기까지가 금수운, 개축까지 해자축으로 보기 때문에 토가 왕해진다 하더라도 수기가 좀 있다라고 보지만, 이때부터는 매우 건조한 국세, 여자로 태어났을 때 여기까지 금운, 여기부터는 목화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기미시, 정사시 웬만해선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차라리 경신시 이렇게 택해서 토생금 금생수 하고 차라리 화운으로 가서 조우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임자시나 계시는 무게합이 돼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생시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계시보다는 임자시를 선택할 것 같고요. 만약에 갑인 을묘시 됐을 때는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데 금수운이 짧습니다. 별로 좋지 못한 거고, 병진정서 무기미시 다 마찬가지. 차라리 경신시를 얻어서, 신유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둘을 놓고 봤을 땐 저는 신유보다는 경신시를 얻어서 차라리 목화운으로 가더라도 토생금 금생수에서 수가 살아나는 요 틀을 가지고 갖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나은 택일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갑인 을묘 병진정사 무 이런 식으로 개축 이렇게 또는 임술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거의 이거는 신왕 무이 라고 하는 사주 국세가 돼서 조금은 뭐라 그럴까, 자기 절제, 자기 통제가 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좀 잘 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고집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만약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고집 엄청 세거든요.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생시는 경신시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뭐 남녀 불문하고 다 괜찮은 생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